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60대 과부입니다. 평소 이 채널을 즐겨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혼자 소가리를 하며 끙끙 앓던 일이 시원하게 풀려져 저도 한번 이곳에 사연을 올려보고 싶어졌어요. 좋은 일은 남들과 공유하면 기쁨이 2배라고들 해서요. 전 지극히 평범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집안이 부유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못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건 아니었죠. 큰 행복도 고난도 없이 살다가 결혼이 선택인 지금과는 다르게 당연한 일이었던 그때 그 시절 저 역시 남들이 하는 대로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중매 결혼은 아니었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제 상사였죠. 저나 남편이나 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충실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직 같은 거 하는 일 없이 그 직장에서 몇십 년을 계속 다니게 됐고요. 큰 기업은 아니었기에 당연히 월급을 많이 받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딸을 포함한 3가족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럼 가족은 화목했냐고 물어본다면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았다고 답해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집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큰 소리가 나도록 소리치며 싸우는 집도 아니었어요. 아마 저나 남편이나 성격이 둥글둥글한 편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욕심이 크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그런 저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명품,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들은 살 돈이 없기도 했지만 애초에 관심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전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행복의 크기가 크진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균열이 가는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된 일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했던 건지 밤길에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버렸죠. 다행스럽게도 저희 남편 외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네요. 그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왜 어제처럼 느껴지는 건지 사실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긴 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런 와중에 2년 전 딸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이미 결혼 이야기가 은연중에 오고 가곤 했었는데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그게 흐지부지 될 뻔하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딸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었고 그 와중에 결혼을 할 정신이 없었던 거죠. 아마 딸이 다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기까지에는 저의 영향도 크긴 했을 거예요. 남편을 잃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엄마는 소원 같은 거 없었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여운 손주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었거든요. 엄마는 소원 없어? 소원?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아빠한테 해드린 것도 없는데 갑자기 떠났으니까 엄마는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소원이라. 글쎄, 생각나는 게 없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아무거나 하나만 생각해내봐. 응? 글쎄. 그러고 보니 네 아빠 살아있을 때 손주 얘기를 하긴 했었지. 손주가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얘기 나누면서 즐거웠었었는데. 그래, 손주 하나 생기면 좋을지도 모르겠다. 손주? 굳이 말하자면 그것 말고는 지금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같아. 미안, 딸. 사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긴 했어요.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건 큰 행운이라거나 즐거운 일이 가득했던 삶은 아니란 뜻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단 뜻이니까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저만의 소소한 행복을 잃고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걸 이겨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주가 딱히 보고 싶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대충 얼버무리듯이 대답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딸은 그런 저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딸의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니까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딸의 결혼식장에서 화촉 행사를 하고 딸이 결혼식장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딸이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마음에도 없던 손주가 보고 싶어지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삶에 대한 갈증,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에 대한 희망, 목적, 아니면 의미,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될 존재가 눈앞에 보이려고 하자 정말로 그걸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손주가 생겨난 이유를 매일매일 상상했어요. 사위와 딸에 엎혀서 고사리 손으로 잼잼거릴 귀여운 아기를 상상하고 조금 더 커서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저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었죠. 그런 걸 상상하다 보니 즐겁기도 하고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꿈이 생기더군요. 언젠가 우리 손주에게 용돈도 많이 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 물론 딸이 용돈을 좀 보내주고 있었기에 아끼고 아끼면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군요. 집안일이요. 결혼한 이후로는 집안일만 해왔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파출부 일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아는 지인이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 지인에게 저도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지인은 어머, 마침 잘 됐다. 나 지금 다니는 곳이 있는데 곧 그만둬야 되거든. 자기가 그곳에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 아, 정말? 내가 일해도 돼? 응, 3대째 의류용품 사업하는 집안인데 사모님이 인품이 워낙 좋으셔. 일하는데 까다롭지도 않아서 자기가 처음 일하는 거여도 무리가 없을 거야. 이거 진짜 아까운 자리야. 내가 이곳저곳 파출부 일을 다녀봤지만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었다니까. 내가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었으면 계속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꼭 이어서 해. 그러면 난 너무 고맙지.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다음 주에 나랑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저는 꿈이 생기자마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몇십 년 동안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으니 내가 그것도 이 나이에 돈을 벌 수 있을까 걱정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몇십 년 만에 밖에 나가 돈을 직접 번다는 사실이 약간 설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나이에 맞지 않게 콩닥콩닥 보낸 뒤 드디어 제가 일할 곳에 소개를 받으러 간 날 저는 사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제 지인이 소개하고 있는 사모님은 호칭과는 거리가 멀게 3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거든요. 저와 동년배인 지인이 젊은 여자에게 사모님, 사모님 하며 높여 부르는데 드라마에서 봤던 걸 현실에서 직접 보니 그게 어찌나 어색하던지.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어요. 이 나이 먹고 젊은 여자를 높여 부르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내 곧 그런 마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모님은 저의 지인뿐이 아니라 저에게까지 깍듯이 예의를 차리면서 대하시더군요. 드라마에서 접했던 반말로 이것저것 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저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모님은 저에게 조금 놀라셨죠. 제가 조금 어려서. 사실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이름으로 불렸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님이 워낙 엄격하신 분이시라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셔서요. 그냥 사모님은 간단한 호칭 정도로만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네, 괜찮아요.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신 일 오히려 제가 감사하네요. 사실 집안일들은 다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인데 좋은 집 시집 와서 살아보니 의도치 않게 바보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눈치껏 도울 테니까 일하신다는 생각 말고 저한테 살림 과외를 시켜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시기도 하시고 저를 많이 존중해 준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저는 네, 사모님 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그게 기품이라는 걸까요? 단순히 돈에서 나오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한 뒤 사모님은 본인이 말씀했던 대로 저를 파출부보다는 선생님을 대하듯 하셨어요. 항상 저를 존중하고 대우해 주시고 일을 시키려고 하시기보단 저에게 이것저것 배우려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시려고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호칭은 사모님이지만 오히려 딸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겉으로는 밝지만 이따금씩 우울한 모습도 많이 보이곤 했어요. 제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쓸쓸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계실 때도 자주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왜 그러고 계신지를 묻는 건 또 실례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는 아예 울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를 물어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몹쓸 모습을 보이고 말았네요. 아니에요. 몹쓸 모습이라뇨.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가 너무 처량해서 그런 거예요. 네? 사모님이 왜요?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먹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맞아요. 좋은 곳에 살고 있고 좋은 곳을 먹고 있고 좋은 물건도 많이 있죠. 저도 사실 그러면 행복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 시집을 온 거였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저 이 집에서 거의 나가지도 못해요. 네? 왜요? 시어머니가 여자는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바람만 든다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만 있도록 하셨어요. 시댁은 바로 2분 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감시자들도 많을 뿐더러 현관문이 열리면 시어머니께 알림까지 가도록 설정을 해놓으셨죠.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그냥 애초에 시어머님이 결혼에 많이 반대하셨었거든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으니까요. 그저 시댁 집안회사에서 일하는 일개 직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과 연이 닿아서 남편과 만난 거였으니까. 하지만 남편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고집해서 결국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큰 사모님도 너무하시네.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인 것을. 행복이 뭔지도 몰랐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아니면 분수에도 안 받는 결혼을 한 죗값이라거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결혼은 서로 사랑을 하면 하는 거지 분수에 맞고 안 맞고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거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지.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가 속풀이를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전 너무 좋네요. 사실 지금까지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없었거든요. 이모님들 말고는 전 만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러시더군요. 참 딱했어요. 그렇게 기품 있던 사모님이 이 넓고 좋은 집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 힘도 없는 일개 파출부인 제가 나설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었지요. 그래서 전 그냥 사모님에게 작은 안식처 혹은 나이 차이 많지만 친구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모님에게 전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어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해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저희 딸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했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사모님을 달래드리는 건 어려웠기에 그저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먼저 저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고 나니 본인의 이야기도 많이 하시기 시작하시더군요. 어릴 적엔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컸던 이야기.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돈이 바닥이 나서 국토대장정하듯 집에 돌아왔던 이야기. 남편과 연애 시절 이야기 등등 누구와도 편하게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저에게 모두 쏟아내시곤 하셨어요. 참, 그렇게 기품 있는 사모님도 어렸을 땐 앳된 소녀였고 젊었을 땐 혈기왕성한 청춘이셨더군요. 그런 모습을 볼수록 전 사모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는 제가 좋았던 건지 제가 오는 시간만 기다린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기다릴 사람이 이모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모님 오는 날만 기다리면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낸답니다. 이모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래도 2, 3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외롭지 않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이모님.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찌나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그 이후로 좋은 풍경이며 딸하고 밥 먹는 소소한 일상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어요. 저를 통해 평범한 세상을 구경시켜주고 싶은 마음에서요. 그렇게 저와 사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죠. 그런데 하루는 일을 끝내고 집에 내려가는데 그 동네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딸의 결혼식장에서 봤었던, 같이 화촉 행사를 했었던 저의 사돈이었어요. 화촉 행사를 했었던 때처럼 화장이 짙게 돼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먼저 아는 체를 했지요. 사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어머, 이게 누구야? 사돈 아니세요? 이런 데서 뵙고 반갑네요. 그러게요.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 친구가 이쪽 동네에 살고 있어서 잠시 얼굴 보러 왔어요. 사돈도 이쪽에 친구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전 일하러 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일이요? 여기 동네에 무슨 일을? 저기 저쪽에 있는 집 보이시죠? 저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일이라면 파출부 일이요. 파출부? 제가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단 말에 사돈 얼굴은 급격하게 일그러지더군요. 그러고는 좀 전에 말했듯이 본인 친구가 이 동네에 산다며 일하는 곳이든 동네 어디에서든 자기 아들 이름 석자 절대 꺼내지도 말래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더군요. 사돈, 참나. 지금 사별하고 혼자 사시고 계신다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그런 일까지 하시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이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내 사돈이라니. 사돈, 부탁 하나만 할게요. 혹시라도 그 일한다는 집에서든 혹은 여기 동네 어디서든 절대 내 아들 이름 석자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저 보더라도 절대 아는 체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내 말을 어겼다간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 가볼게요. 별꼴이야 진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한다는 말에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다뇨.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쩔 건데요. 확 그 자리에서 난장을 피웠어야 했는데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돈의 멀어지는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사돈이 제 눈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화가 돋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집에 와서도 계속 머릿속에 사돈이 한 이야기가 맴돌면서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니, 파출부 일이 뭐가 어때서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하나의 직업일 뿐인데
저뿐만 아니라 파출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싸잡아 무시하는 사돈의 인성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탄을 할까, 혹은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질까를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 같더군요. 그래서 전 내일 사모님한테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소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씩씩대는 마음을 가다듬고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다시 출근을 한 뒤 사모님과 점심을 만드는 동안 어제 있었던 일을 들려줬죠. 그러자 사모님은 마치 제 딸처럼 흥분하면서 그걸 가만히 뒀냐고 아주 홍군형을 내줬어야 했다고 하며 저보다 더 씩씩대더군요. 저보다 더 씩씩대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제 딸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웃음이 나오기도 해서 어제 받았던 불쾌한 마음은 한순간에 싹 사그라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풀면 되지 뭐. 어차피 사돈이 또 볼 사람도 아닌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들었달까?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하루를 사모님과 대화를 하며 마음을 푼 뒤 일을 끝내고 집에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카드 하나를 건네주시더군요. 자, 이거 받아요, 이모님. 네? 이게 웬 카드예요? 이거 백화점 VVIP 카드예요. 예? 이걸 왜? 이제 곧 따님분 생일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이모님이 큰 선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이모님 이름도 박혀있죠? 돈도 많이 넣어놨으니까 꼭 선물 좋은 거 하나 해주세요. 아휴, 사모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이모님.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따님분도 저한테 남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에이, 우리가 남인가요? 아참, 그 싸가지 없는 사돈, 그 사돈 혹시 만나면 그때도 이 카드 쓰세요. 뭐를 사시든 비싼 거 사신 다음에 그 사돈 길을 확 죽여버리죠. 어머,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휴, 제가 이모님 무시당한 걸 어떻게 잊어요? 제가 복수를 못해줘서 너무 아쉬워 죽겠는데요? 네,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할게요. 말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백화점 VVIP 카드,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있는 카드라니. 전 제 손에 그런 귀한 걸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카드는 뭐 다른 재질로 만들었나 궁금해하며 요리조리 살펴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에이, 욕심내지 말고 딸 선물은 적당한 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는데 출근하기 전에 사모님이 부탁을 하나 하시더군요. 이번에 아는 지인 선물할 것 있는데 매장에서 물건 하나 혹시 받아와 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저야 뭐 당연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백화점으로 향한 저는 명품관이 눈앞에 보이자 딸 선물을 이런 걸 해줘도 될까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사람이라는 게 참, 어제는 적당한 걸로 선물하기로 마음먹어놓고 막상 명품관 쪽에 오자 사모님이 주신 그 VVIP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게 참 간사하죠.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언제나 화를 입는다는 그 명언, 그 말을 가슴에 다시 새기며 사모님이 부탁하신 매장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지나가면서 명품을 보면 괜히 또 마음이 흔들릴까봐 일부러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을 더 쳐다보지도 않았죠.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백화점에서 하필이면 또 사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얼굴을 보자 저번에 했던 말이 다시 떠오르면서 머리채를 쥐어잡고 다 뜯어버릴까 고민을 했지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그냥 사돈이 했던 말처럼 모르는 척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돈이 저를 알아보고는 아는 척을 하더군요.
물론 그 아는 척이란 반가움에서 나오는 게 아닌 저를 멸시하기 위한 아는 척이었습니다. 사돈. 사돈이 여긴 또 무슨 일이에요? 왜? 부잣집에서 일하더니 눈만 높아지셨어? 아니,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살 게 여기 뭐가 있다고. 아휴, 여기 백화점 질도 많이 떨어졌네. 파출부가 여기서 돌아다니게 놔두고. 남의 집에서 잡일이나 하는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혹시 명품관 화장실 쓰려고 온 거예요? 아이고, 아서요, 아서. 괜히 들어갔다 청소나 하고 나올라. 왜? 직업병이란 게 있잖아요, 직업병이라는 게. 습관이 참 무서운 거거든. 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말들을 쉬지 않고 다다다다 내뱉을 수가 있죠? 제가 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조롱하는 말들을 쏟아냈는데 화가 나다 못해 질린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안 그래도 뒤집어 엎어버릴까 하는 걸 꾹 참고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던 건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다니.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돈이나 저나 딱히 다를 처지도 아니었어요. 좀 있어 보이는 부잣집 친구가 몇 있어서 어울려 다닐 뿐이지 사돈네가 부자인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저런 성격의 부자였으면 우리 딸과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래도 전 딱 한 번만 더 참자는 생각으로 사돈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사돈한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살 것이 있어서 왔다고 말한 뒤 저는 제 갈 곳을 향했죠. 그런데 진짜 사돈은 또라이 같았습니다. 제 말에 코웃음을 치고는 제 뒤를 졸졸 쫓아오더군요. 사람 신경 긁으면서 어딜 들어가나 보자는 식으로요. 그 모습까지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듯한 그 사돈의 표정.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전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백화점 VVIP 카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사돈에게 한 방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계속 쫓아오는 사돈을 무시한 채 백화점 한쪽에 있는 VVIP실로 방향을 틀어서 걸어갔어요. 그곳에 카드를 대자 문이 열리면서 안에 직원이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저도 흠칫 놀랐는데 뒤에 있던 사돈 때문에 그런 일은 저에게 항상 있어 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척 태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랑이 찢어지게 쫓아온 사돈에게 보란 듯이 말해줬죠. 사돈, 여기 카드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데 어떡하시려고요? 이제 그만 쫓아오시죠? 그때 사돈의 표정은 참 복잡 미묘하더군요. 제가 그런 곳에 카드를 찍고 들어가니 놀라서 눈은 커지고 입을 떡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의 그 표정. 사돈은 제 말에 어버버하며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문이 닫히려고 하자 문틈으로 가방을 넣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분명 뭔가 착오가 있는 거라고 믿는 듯한 표정으로 거길 사돈이 왜 들어가시죠? 얼른 나와요. 그런 곳에 함부로 가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가볍게 씩 웃어주며 사돈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직원들이 더 빨랐습니다. 직원들은 사돈을 제지하면서 VVIP 카드의 소지 여부를 물었어요. 고객님, 여긴 VVIP실입니다. 혹시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사람은 왜? 네, 저분은 당연히 카드로 인증을 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모습을 보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선심 쓰듯 직원에게 사돈을 잠시만 들여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직원들도 제지하던 걸 멈추고 사돈을 들여보내줬어요. 그 후 저와 사돈을 안쪽으로 안내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더 부담스럽더군요. 직원들이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안으로 들어선 뒤에는 뭔가 높은 직원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와서는 그 사람마저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장면
드라마에서만 봤었는데 전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네네 정도만 대답했죠. 그러다가 그 높은 직원 같은 사람은 본인을 퍼스널 쇼퍼라고 소개하면서 이미 취향에 맞게 골라놨으니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이라는 영문 모를 소리를 하는데 아이고 참 옆에서 사돈도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해하고 있었는데 속으론 제가 더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끝까지 전 모른 척 놀란 표정을 애써 감추면서 태연하게 네,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원들이 몇 가지 물건을 가져왔는데 이럴 수가. 알고 보니 사모님이 제 딸 사위 선물, 사돈 선물까지 싹 골라놓았던 거더군요. 옆에 작은 종이에 사모님이 남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사실 것 같아서. 그래도 따님분도 제 아는 지인에 속하는 거니 제가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른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면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따님분, 사위분, 그리고 그 사돈분 것까지 고른 거니까 그 사돈한테도 그거 주고 한 방 먹여주자고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 참 행동도 빨라요. 제대로 기죽여주자고 하더니만 벌써 행동으로 옮겨놓으셨을 줄이야. 저는 그 메모를 확인한 뒤 여기서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돈이 옆에 있는데 당장 한 방 먹여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저는 사모님이 골라놓은 가방을 사돈에게 하나 던져주면서 사돈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 짝퉁 가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도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뭐 소중한 거라고 때가 다 타고 가죽도 다 벗겨졌는데 그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이번에 우리 딸 생일인 건 아시죠? 우리 딸 생일 선물 사주는 김에 사돈의 때탄 가짜 가방도 생각이 나서 하나 샀어요. 앞으로는 이거 들고 다니시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앞으로 저 만나도 들러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로 끝냅시다. 아시겠죠? 이제 나가세요. 여기 원래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서. 빨리 챙겨가세요. 그 상황까지 오자 사돈도 부끄러운 건 아는지 본인이 들었던 가방을 등 뒤로 숨기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던진 가방을 줍기에 납작 엎드리는데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말에 다리까지 벌벌 떠는 게 마치 오줌 마려운 강아지 꼴 같더군요. 그렇게 사돈은 저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뒤 사모님께 가서 평소에 하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조금 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주제로요.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갚죠? 어머, 갚다뇨. 이건 이모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를 제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와 계속 함께 있어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어떻게 사돈 선물까지 줄 생각을 하셨어요? 사돈이 가방 하나를 봤더니 완전히 벌벌 떨기까지 하는데. 그거요? 아무래도 제가 이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사돈분 같은 사람 많이 보거든요. 이 집에 뭐 좀 얻어먹기 위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빈대 같은 사람, 돈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려는 사람 등등.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돈 하나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마음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하긴 사돈 꼴이 참 우습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돈의 표정도 싹 바뀌고 오히려 벌벌 떨면서 저를 대하는 게. 그렇죠? 근데 아마 여기서 사돈이라는 분이 끝나진 않을걸요? 끝나지 않다뇨? 모르면 몰라도 이모님이 부자라고 생각을 할 테니 앞으로 이모님한테 들러붙으려고 할걸요? 이모님뿐만이 아니라 따님분한테까지 설설 길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사모님의 예상대로 그날 이후 사돈은 저를 깍듯하게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사모님과의 일을 모르니 저에 대해 뭔가 모르는 게 있다고 느낀 거겠죠. 위장취업처럼 파출부 일을 하면서 숨겨놓은 재산이 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사돈 잘 지내시죠? 그때 주셨던 가방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사돈이 골라주셔서 그런가? 가방이 너무 기품이 넘치는 게 다들 칭찬한다니까요. 제가 사돈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참,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했던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요? 제가 사돈을 무시하는, 무시가 아니라 좀 착각을 해서 말 실수를 했던 거요. 아는 척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은 제가 좀 뭘 잘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한 번씩 오락가락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 달라. 사과도 없이? 아니요. 사과 드려야죠, 당연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가 정말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언제든 뵙고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신기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놈의 입이 주책이라 죄송해요, 사돈. 하지만 사돈이 그렇게 사죄를 함에도 여전히 모른 척하면서 적당히 상대해주고 있어요. 사돈 같은 속물인 사람 저는 정말 끔찍하게 싫거든요. 그래서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저는 사돈과 거리를 두고 지낼 생각입니다. 사모님과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모님과는 비록 24살 차이, 2바퀴 띠동갑이지만 새로운 친구 혹은 새로운 딸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모님 역시 전보다도 더 저를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물론 이 편하다는 말이 막 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적으로 좀 더 저를 의지하고 저에게 전보다 더 많은 걸 터놓고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요즘 저에겐 참 행복이 가득합니다.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손주도 곧 생길 것이고 손주에게 줄 돈도 벌고 있고 무엇보다 가까운 친구도 생겼으니 이것으로 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네요. 그리고 사모님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 좋아지기는 힘들 거예요. 그 집 어르신들이 변하는 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가는 그 시간들만큼은 웃음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도 큰 선물을 받은 만큼 곁에서 계속 함께하면서 무언가 돌려드려야죠.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됐든 물질이 아닌 것이 됐든 간에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왜 사돈이 돈 많은 친구들의 뒤치다꺼리하고 뱁새처럼 황새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대요. 사돈의 돈 많은 친구들이 사돈에게 개를 들자고 모함을 해서 사돈이 덫에 걸렸나 봐요. 자세한 이야기는 사돈도 창피한지 제 딸에게 말을 안 해서 딸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거 해결하고 다니느라 아주 삐질삐질하고 있나 봐요. 만약 저한테 와서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면 듣는 척도 안 할 계획입니다. 그걸 보고 또 하나 느꼈어요. 사람이 자기 분수껏 살아야 된다는 걸요. 이곳에도 이렇게 사연을 올리니 또 한 번 속은 시원하네요. 혹시나 사돈도 듣게 된다면 사돈은 이게 본인 이야기인지는 알까요? 만약 안다면 이제라도 이걸 보고 많이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제발 속물처럼 살지 말고 욕심내면서 살지 말고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닫고 살라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다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